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데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되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때는 안녕하십니까, 공관성형외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취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수술을 할 때 어떤 마취 방법이 좀 적절한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 의사가 선택을 하는 건지 또는 환자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취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시행하는 수술은 눈, 코 수술 포함해서요. 첫 번째로 국소 마취 수술, 수면 마취 또는 전신 마취, 이 세 가지의 마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소 마취는 말 그대로 국소적으로 그 부위만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취제가 들어갈 때는 조금 뻐근하거나 좀 따가운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마취제가 잘 퍼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국소적인 부위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만지는 감각만 존재할 뿐 통증 없이 이제 수술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수면 마취는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신 연령대의 환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텐데, 수면 내시경 때 수면에 필요한 사용하는 약과 성형외과에서 시행할 때 필요한 약은 아주 똑같은 성분입니다. 다만 수면 내시경은 검사에 어떤 걸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 사실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은 약을 쓰지만 조금 더 농도를 묽게 해서 좀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수면 마취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는 중추신경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는 수술 중에 대한 기억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제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면 환자분이 목에 들어갔었던 튜브를 꺼내고 완전히 환자분을 일부러 깨우기 전까지는 환자분은 전혀 수술과 관련된 통증 감각을 느낄 경험이 전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깊은 마취를 한달까요? 환자분에게 전혀 통증에 대한 경험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자분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이 전신 마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눈 수술은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수면 마취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통증을 일부러 참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수면 마취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수면 마취가 조금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신다면 국소 마취, 온전히 깨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선택권을 드려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할 때는 수면 마취 하셔도 되고, 또는 국소 마취, 그 부위만 마취 주사 들어갈 때만 조금 참으셨다가 이제 완전히 깨서 수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을 제가 주로 드리는 편이기는 하고요.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는 또 수면 마취를 하게 되지만 가끔은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전신 마취를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각각의 마취의 이제 장단점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권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마취 방법을 좀 더 권유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이제 마취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서 진행할 거고, 심지어 눈이면 눈에만 사실은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제를 그쪽만 도포가 돼 있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 대한 감각과 반사가 완전히 다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수면 마취, 전신 마취 할 때는 반드시 금식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식사를 하자마자 누우면 이렇게 뭔가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 또는 이렇게 뭐 약간 좀 더부룩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침을 한번 꿀꺽 삼키게 되거나 저희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자극에. 근데 이제 음식물을 섭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수면 마취를 한다 라면, 식도에서 뭔가가 역류를 해서 올라온 음식물의 찌꺼기가 기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반사 반응이 일어나서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구역질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사 반응이 이제 수면 마취 중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특히나 전신 마취는 그게 더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든 아니면 음식물의 어떤 잔해물들이 기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죠. 원래 거기는 정말로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저희가 기침으로 뱉어낼 정도의 반사가 살아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쪽으로 내가 반사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의식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 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할 때야 뭐 장을
장을 비우느라고 금식을 하는가 보다 라고 좀 오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데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되지?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고 음식물의 역류의 가능성이 있을 그런 금식 기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이제 하고 있고, 환자분께서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수술 전신 마취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을 만약에 레이저로 제거해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수술 하는데 전신 마취 할 수 있겠냐? 너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전신 마취가 이제 필요치가 않으니까 보통은 환자분 이걸로 전신 마취 하는 거는 좀 과합니다. 굳이 전신 마취 안 하셔도 되고, 뭐 국소 마취나 아니면 정말 통증이 싫으시다면 수면 마취를 권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는 나의 모든, 사실은 이제 중추신경을 제어하면서 모든 감각이 저하돼 있고 모든 반사 기능도 사실은 이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검사가 필요해요. 전신 마취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기본적으로는 폐 엑스레이 이제 사진을 보게 되고, 심장 기능을 보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피 검사, 일반적으로 뭐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에 필요한 환자분의 몸 안에 있는 컨디션들이 전신 마취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전신 마취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검사들도 많아지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이랑 충분히 상담할 때 논의를 하고, 이제 수술에 앞서서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성형외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술의 마취 방법, 마취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위나 특성에 맞춰서 이 방법이 좀 유리한 마취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취의 종류나 방법은 이 영상을 보고 환자분이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수술 방법이 있구나, 이런 마취 방법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고, 이제 수술을 만약에 결정하게 됐을 때는 해당 주치의 선생님과 마취에 대한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자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